정석영 작가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또 작품 속에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또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정석영 작가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지가 또 굉장히 궁금했던 것 그 같아요. 작품 속의 캐릭터 중에 네. 가장 애착이 가시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언제나 가장 최근 작품 캐릭터를 사랑해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는 헤어질 결심의 설애였고 기도술 씨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반쯤에는 작은 아씨들의 인주였고 아하. 오인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지금은 새 작품 쓰고 있어서 그 캐릭터를 제일 사랑해요. 새 작품 쓰시고. 저도 소설 중에서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냐면 늘 최근작을 추천합니다. 근데 언제나 그랬어요. 정말로 저는 근데 막 올해 초엔 정말 설애가 너무 좋아서 영화가 끝나고 며칠 동안 설애에 대해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하. 근데 또 중반쯤 되니까 인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김고은 연기가 김고은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더니 나중에 네가 김고은 낳았냐고. 김고은에 대한 조그마한 비판도 참을 수 없고 김고은이 예쁘다고 하면 제일 기분이 좋고 그러더라고. 당연히 다 선생님들 저 가장 최근작이신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려고. 아니 제가 교수님 드라마를 이렇게 못 당황하신 거 처음 보는데? 일단 대단하시다. 예. 이렇게 하니까 그 작은 아씨들은 보셨겠죠? 봤어요. 보였어요? 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러면 작은 아씨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드라마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스포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제 우선 생각하시는 고전의 작은 아씨들처럼 세 자매가 나오는데 굉장히 가난했던 자매들이 이 우애와 그런 어떤 의지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이고 센 그런 가문에 700억 원을 횡령하는 그런 이제 거대한 사건을 휩쓸리면서 좀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런 그 뭐랄까 인간들 혹은 캐릭터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캐릭터들을 만들 때 그 캐릭터가 가진 결점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요. 결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어떤 캐릭터가 가진 결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아, 결점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을 생각하면 이 주인공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결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결점들이 이야기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 그러면 작품별로 주인공들이 몇 분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결함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작은 아씨들부터 얘기하면 인주는 좀 욕심이 있었죠. 돈 그렇죠. 욕심이. 그래서 인주가 20억을 보고 이 돈을 욕심내잖아요. 만약에 인주가 욕심이 없었으면 이야기는 1부에서 끝나는 거죠. 주인 없는 검은 돈 가지는 것도 도둑질이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또 인경이는 좀 무모한 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걔한테 일부러 물리면 어떡해. 안 그러면 우린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이내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난 이 집에서 언니들처럼 사는 것보다 효린이 내서 한여로 살고 싶어. 사실 결점이 없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아주 힘이 있는 변호사. 이제 요새 흔히 이제 사이다를 주는 플롯들이 있는데요. 빈센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그런 인센조 그런 같은 종류의 이렇게 캐릭터. 무적 캐릭터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인물이 헤쳐나가는 이야기가 이제 네. 길 때 외부의 사건들에 대항하면서 인물들이 이겨나가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이게 사이다 플롯이 되죠. 네. 근데 저는 제가 쓰는 플롯들에서는 선택들이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해요, 늘. 그런데 이 선택들은 자기가 가진 결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외부의 사건과 이 사람의 결함이 결합할 때 이야기가 비극적이 되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가 더 커져나갈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가 가진 결함이 이야기에선 좀 필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결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 파인만이 파인만 아니, 좋아요 저. 아까 저희가 그 파인만 이야기할 때에도 똑똑하고 훌륭한 물리학자는 정말 세고 많거든요. 근데 유난히 파인만이 꽂히는 이유도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의미에서는 결점이죠. 물론 본인은 결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통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많은 결점들이 있거든요. 뭐 흙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교양이 없다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진정한 저는 매력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점을 보고서 고르신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력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결점들에 사실은 시청자나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결점을 찾는 게 캐릭터를 만들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창작하시는 프로세스에 결함의 설정부터 작업을 하시는지 어떻게 아, 진짜 이거 궁금해요. 창작 과정이 좀 네,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내시는 과정. 저는 약간 인간을 좀 기계 장치처럼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런 데카르트의 기계론 있잖아요. 우주도 인간도 기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일단은 그 한 사람 인간의 목적을 먼저 설정해봐요. 이 캐릭터가 어디로 가는 캐릭터인가? 네. 그 다음엔 동력 장치가 뭔지 생각해봐요. 사람한테 엔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으로 이 인간을 움직이는가? 대체로 이런 동력 장치들이 인간관계, 감정들, 이 사람을 지배하는 감정들일 때가 많고요. 이제 목적들은 마지막에 성취하고자 하는 거, 예를 들면 작은 아시들에선 700억 이런 식으로 설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가님들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대본을 이렇게 주시면은 우리는 비주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주얼. 그래서 작가님한테도 많이 들어요. 이게 어떤 인물인지, 어떤 머릿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피부 상태가 어떻고, 막 이런 걸 듣는데, 저는 작업을 하다 미궁에 빠진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작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외모에 대해서, 비주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때 저희 의상실장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제일 헷갈릴 땐 신발부터 생각해보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신발이 사실 우리가 특정하기 제일 좋거든요. 직업이 무엇인가. 저는 작은 아시들의 인주에 걸음걸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시나리오에는 그렇게 걷는다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인주는 언제나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며 걸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잣집에 간 동생을 데리고 걸어 나올 때 갑자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걷기 시작하죠. 어미닭이 병아를 데리고 나오는 것처럼. 그때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몇 번씩이나 그 집에 들어가야 할 때마다 네. 용기를 잃지 않으며 걸으려고 하는 게 늘 느껴져요. 아, 그때 왠지 짠하네. 그리고 살인자인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도 힘차게 걷죠. 그런 것들은 시나리오에 써 있지 않거든요. 배우가 저는 늘 걸음걸이에서부터 목소리 높이에서부터 캐릭터에 접근한다고 느낄 때 그 배우가 소화해낸 건가요? 네, 그렇죠. 배우가 오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걸음걸이에요. 근데 그게 항상 뭐랄까 시나리오 작가를 하시면 본인이 상상해놓은 무언가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작가면 그런 상상했을 때 뭔가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인경이도 사실 제가 생각한 인경이와 좀 달랐어요. 저는 인경이가 좀 차갑고 건조한 캐릭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본 드라마에서 너무 열정적이고 당차고. 예, 아주 패기 넘치는 캐릭터였어요.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저희가 너무 그게 예상 밖이어서 괜찮나?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경이는 점점 차가워지는 캐릭터더라고요. 마지막에 그게 더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애가 진실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단단해지는 캐릭터였어요. 저는 그게 배우와 감독님이 만들어낸 캐릭터 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제로 연기하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기 캐릭터로서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최초 창작자인 작가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에 이게 이제 생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현장에서 연출하는 감독도 그렇고 배우도 이 생물이 어떻게 진화할지 몰라요. 왜냐면 그 생물은 전파를 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벌써 살아서 막 움직이고 다양하게 변종이 되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